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 꾸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의 재간둥이 수학 강사 조진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보시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 여름날 공부하랴, 또 수행평가 챙기랴, 학교 가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제 좀 있으면 방학이니까 너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좀 문항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분석해서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얘기 좀 나눠보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보시는 것처럼 원리 부등식에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 해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이후로 이제 수상의 전범위가 모두 시험 범위에 들어왔고요. 문항은 뭐 거의 고정픽이죠. 객관식 25문제, 단답형 10문항. 그래서 배점은 이렇게 해서 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 봤을 때 시험 난이도가 어땠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자, 보시면은 난이도 하문제가 51%, 중위 31%, 상위 18%, 최상위 뭐 1%. 사실 1%라고 하는 것은 최상 문제가 한 문제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뭐 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조금 퍼센트 게이지로 보기보다는 우리 친구들 아시다시피 1번부터 한 12번 정도는 가장 기초적인 연산 문제들이잖아. 그리고 나서부터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중이라고 하더라도 막 중상, 조금 어렵거나 계산이 치중되어 있는 문제들보다는 정말 개념에 치중한 문제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충분히 객관식에서 틀릴 만한 문항은 몇 개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답형에서 이제 끝에 한 3문제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그 문제들도 사실 9번과 10번 빼고는 단답형 8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 원가 뭐 이따 해설 강의에서 좀 다루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아예 못 해본 문제도 아니고 NG에서 좀 다뤄봤던 문제들이다 이거지. 사실 적중률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좀 봅니다. 왜냐면은 한 문제 다 뜯어보게 되면 우리가 안 한 문제들이 없단 말이지. 뭐 단답형 10번 정도는 빼고는. 그래서 적중률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좀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위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앞에 인트로는 좀 하고요. 그럼 이제 주요 문항들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요 8번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우리가 뭐 NG에서 다뤄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시중에서 있는 문제를 조금 변형한 문제이기도 한데, 자, 저기 위에 점 A에서 직선 저기에서 두 점을 BC라는 정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기본적으로 원은 이렇게 해서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지.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루트 2짜리 원이 있고, 저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y는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직선이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understand?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 직선, 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맞아요? 그때 반지름을 빼게 되면 여기가 최소 거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지름을 더하게 되면 최대 거리가 된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지. understand? 근데 잘 생각해봐.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 A라고 해서 발생되는 있는 정삼각형에, 그러면 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점에서부터 뭐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야? 정삼각형의 높이가 된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 결국 정삼각형의 넓이의 최소는 높이가 최소일 때고, 넓이가 최대일 때는 높이가 최대일 때란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건 뭐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하면 이렇게 높이가 되겠다 라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이 높이, 그림을 살짝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겠죠? 요 파란 색깔 길이 구하자 이거야. 저 x 플러스 y 플러스 6은 0이라고 한 놈과 0,0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루트 2분의 0 놓고 6이 되는 거니까 얼마? 3루트 2라고 하는 게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고, 저 거리는 뭘 빼면 돼? 반지름 루트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2루트 2가 되겠다 이거지. 맞아요? 근데 얘들아 이건 높이란 말이지, 높이. 우리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밑변의 길이가 구할 건데, 아시다시피 정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 맞나?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 루트 3분의 1을 곱해야지 저기가 밑변이 될 거고,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넓이가 되겠다 이거네. 루트 3분의 8이라고 하는 게 넓이가 되겠다 이거지. 맞나요? 그러면은 최대는 요 거리에다 얼마 곱해? 얼마나 더해? 반지름을 더하는 게 높이의 최대값이 될 거고. 맞나요?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여기다 루트 3을 곱하게 되면은 밑변의 길이가 될 거고. 그 밑변의 길이에다가 너 곱하게 되면 넓이가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 2분의 1 안 해요. 얘들아, 이거 삼각형 넓이에다가 2분의 1인데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 정삼각형 넓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 안 하셔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게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야? 루트 3분의 2가 32가 된다 이거지. 인정?
여기까지 콜. 그러면 네가 분 자니까 답은 얼마? 4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제에서 조금 변형된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예일 기출 문제도 있고 그래서 NJ에서 좀 다뤄갔던 문제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이게 조금 지식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푸는데 조금 수월한 문제인데, 자, 일단 우리는 원이 이 상태로 나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원방을 찾게 되면은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에다가 25라고 쓸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쟤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길이가 여긴 뭐 플라블라 이렇게 막 나와 있다 이거야.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좀 문제를 편안하게 풀고자 얘기를 좀 바꿀게. 항상 우리는 원의 중심이 원점이 좀 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해서 한번 해석을 하자 이거야. 5의 제곱을 쓸게. 그럼 원점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될까? 0,0에서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는데 1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네가 3,4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 점도 바뀔 거다 이거야.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놈과 b 플러스 4라고 하는 점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 점을 편의상 내가 a 프라임이라고 부를 거고 이 점은 편의상 b 프라임이라고 부를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콜? 그러니까 요렇게 조금 문제를 풀어가면 우리가 좀 수월하게 좀 풀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 원이 요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원의 중심은 어디야? 아우, 원점이야. 아, 너무 이뻐. 너무 기분 좋아. 요렇게가 되는 상황이고, 자, 요렇게가 지금 원이 하나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3,4를 지나고, 어우, 근데 3,4라고 하는 것이 딱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네. 자, 3,4를 지나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래. 문제를 바꿔버렸습니다. 평행이동하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보고자. 자, 여기에다가 수직이고 길이가 5분의 48인 현. 그럼 대충 한번 그리자 이거지. 뭐 요렇게 하나 그렸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나는 점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했다 이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등분 되는 거니까 네가 5분의 24가 되겠다 이거지. 5분의 24. 자, 그리고 이제 뭐 했대? 여기에서 접선을 쓱 그렸대. 접선을 쓱 그렸대. 반대편도 있을 수 있잖아요. A가 양수라는 것 때문에 여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접선을 쓱 그렸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접선을 쓱 그렸다 이거지. 이거의 연장선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오케이? 그때 접점이 발생되는데 그놈의 그 접선의 길이가 얼마? 5분의 48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왜 여기 또 만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해서 수직을 있고 여기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으면 이게 수직이 되는 거잖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언더스탠? 자, 이 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내가 바꿔버려서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문제를 바꿔버렸다 이거지. 맞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때 여기 있는 놈의 반지름이 5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조금만 계산하게 되면은 요 길이가 7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건데 내가 이 녹색깔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면 이 녹색깔의 직선에서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가 7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A'과 B'을 구할 수가 있거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좀 하는데 자, 이걸 이렇게 할게요. 이 점 좌표를 x1, y1 이 점 좌표를 x2, y2라고 좀 했을 때 이 주황색깔의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에 의거하여서 x1x 더하기 y1 y는 25라고 하는 직선이 너고 얘는 x2x 플러스 y2y는 25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언더스탠? 근데 저 두 직선 다 어디가 지나? A 프라임, B 프라임을 쓱 지난다 이거지. 오케이? 이 결과값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25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x1, y1을 지나고 이 직선이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식이라고 얘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걔가 누구냐고. 이 녹색이라고 하는 극선의 방정식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지만 문제가 푸는데 좀 수월하게 흘러가는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언더스탠? 그럼 됐네. 이제 이놈과 뭐 하는 얘기야? 원점 사이 거리가 7이라고 하는 걸로 하게 되면 A', B'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루트 빡 씌운 다음에 X에다 0 딱 때려놓고 Y에다 0 딱 때려넣으면 뭐가 된다? 25가 되는 거 맞아요? 이놈이 얼마? 7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안 쓰고 있는 조건이 하나 있지. 뭐야? 이 직선. 여기가 얼마? 3,4잖아. 맞아요? 원점에 3,4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얼마? y는 3분의 4x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오케이? 콜. 자, 그러면 지금 뭐야? 4x는 3y라고 우리가 좀 준다면 x에다가 3t를 때려놓고 y에다가 4t를 때려면은 12t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맞아? 네가 지금부터 A', 네가 지금부터 B'이라고 봐도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거지. 그러면은 저기다가 넣고 계산하니까 뭐가 된다? 9t제곱, 16t제곱, 루트 빡 씌워. 5t. 네가 25. 약분. t는 얼마? 7분의 5라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문제에서 뭘 구하래? A 더하기 B를 구하라 했지.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이라고 하면 7t가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뭐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7 되는 거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t가 얼마래? 7분의 5래. 여기 오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좀 깔끔하게 풀어볼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사실 뭐 나는 개인적으로 원점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 아시는 뭐 접선 공식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많으니까. 근데 뭐 평행이동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좀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지식이 조금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조금 이제 별로인 문제였다. 또 이차 함수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래. 얘들아, 요 멘트가 뭐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형보다 크다. 이게 어쨌든 이차 함수니까 이차 함수 두 가지 개형이란 말이지. 아래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즉 x의 y좌표가 0의 y좌표가 무조건 닥치고 크란 얘기거든. 근데 지금 뭐냐면 여기가 또 왔고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여기가 0이어서도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축이 0인 이차 함수여야지만 즉 최소값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다 저거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fx의 식을 구성한다면 여기에 y좌표 내가 잘 모르고 이걸 b라고 쓴다면 fx라고 하는 것은 뭐야? 최고체계수 나 잘 모르지만 이렇게 쓸 거고 그때 확실한 것은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gx라고 하는 놈을 좀 구성을 해야 된다 이건데 얘도 두 이차 함수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차 함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 오케이? 왜냐면 이차 함수 아시다시피 0보다 작은지 0보다 큰지 바깥 범위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려면 이건 1차식이 돼야 되는 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ax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지식적인 것도 조금 추가돼야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다 플러스 mx라고 내가 좀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라고 막 써본다면 그러니까 결혈값을 알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쓰는 건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 mx가 0보다 크다가 요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근데 우리는 x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니까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야? m은 음수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뭐가 주요 포인트인지 알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b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c라고 써가지고 어차피 계산하게 되면 0 되는 것도 찾아낼 수 있지만 미리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거 fx 빼기 gx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2ax 제곱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플러스 2b가 이렇게 되는데 맞죠? 계산 틀린 거 없고. 자, 그런데 네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저거란 얘기는
네가 이렇게 식이 구성돼야 된다라는 거 맞니?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최고 차익에서 양수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값은 마이너스를 딱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인정하나요? 그러면 지금 이거 전개하면 당연히 위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2a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2a가 아예 그러면 어렵지 않게 저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a, a가 양수니까 m 음수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인정하나? 그러면 fx라고 하는 놈의 풀식을 우리가 써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fx의 풀식을 다시 한번 여기 입부장에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a의 x제곱 플러스 b 여기 b였는데 여기 1이야 라고 이렇게 쓸 거고 a는 양수. 자 그리고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a로 묶어주신다면은 요거 계산기하고 좀 지우고 마이너스 a로 묶어줬을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죠. 미안. 요렇게가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저놈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fx가 k가 되거나 gx가 k가 되거나 하지. 그럼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해보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은 자 gx 이거 축이 마이너스 2죠. 축이 마이너스 2. 자 축이 마이너스 2여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뭐야 x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축이 마이너스 2고 자 마이너스 2 놓고 계산하게 되면 여기 y좌표가 얼마냐면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가 3a라는 이렇게 y좌표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너는 축은 여기서 요렇게가 될 거고 이 차함수 이 축이 x는 0이 되는 거고 y좌표 0 놓고 계산하니까 a가 되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fx 주황 색깔 그래프와 k라는 y좌표 빨간 색깔 그래프와 k라는 y좌표 만날 건데 총 3번 만나야 되는 거니까 어디야? k라고 하는 놈은 여기가 되거나 k가 되는 놈은 여기가 되면 된다 하는 거 맞나 이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래? 4a인데 그놈이 얼마래? 12래. a는 얼마? 3이다 라는 거지. 3 넣고 10 넣고 5 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44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라는 걸로 볼 수 있다 이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예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좀 그래프에 대한 좀 이해성을 물어보는 사실 쟤는 뭐 부등식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그냥 이차함수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라서 좀 우리 친구들이 앞에 있었던 1학기 중간고사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럼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좀 해보았고 그래서 막상 해설 강의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워가지고 손도 못 댈 만한 문제들보다는 조금만 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깊게 공부를 했었으면은 충분히 맞춰볼 수 있을 가능성은 올라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이 여름방학이 중요한 시점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당연하게 교과서는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는 예전과 다르게 대성이 진짜 옛날에는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거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내 입장에서 봤어도 애들한테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문제들이 많았는데 작년부터 그런 문제를 거의 나오지 않고 정말 기본 개념에 충실한 중난이도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변형되어 있는 중상난이도 문제도 위주로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교과서를 꼼꼼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친구들 변형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문항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디테일성 있게 하면서 문제풀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베이스캠프의 자랑이죠. 이제 기출 고난도 문제집 이제 엔제를 좀 다뤄본다면은 사실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좀 고난도 문제들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조금 더 사실 단답형 8번 같은 경우에는 엔제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예일 기출 문제 중에 똑같은 문제가 있죠. 숫자만 좀 달라진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엔제를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다뤄본다면은 아마 우리 친구들의 점수가 조금 더 상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장담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오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 친구들 좀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문제를 많이 풉니다. 많이 푸는데
틀린 문제들도 어쩔 때는 또 맞추고 어쩔 때 못 맞춘다 이거지. 그리고 그 문제가 변형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는 푸는데 이 문제는 틀리고,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거지. 그래서 개념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면 뭐해?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이걸 내가 이걸 다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없으면 당연히 점수가 오르지 않겠다 이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방학이라 하더라도, 여름방학만이라도 좀 틀렸던 문제들을, 나는 이걸 왜 틀렸지?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또 뚫을 수 있을까? 여기서 답에선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나는 저렇게 해야 되는 명분이 뭘까? 그런 위주의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아마 우리 친구들 2학기 중간고사는 조금 더 밝은 미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 항상 마지막에 전달한 멘트는 이거죠. 성공을 계획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세운 계획을 성공시키는 여름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베이스캠프의 수학강사 조진원이었습니다.